자, 미국 지하철과 우리나라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 지하철은 귀국 각 역마다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능한데, 미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 여기 맞춰주고 저기 맞춰주고 하면은 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막대하겠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가 막 계속 나온다고요. 그 이후로 하루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스크린도어 설치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국은 노숙자들이 다 지하로 갔죠. 청사로 들어가면 역 안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겠죠. 미국과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구조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 플랫폼에서 요즘에 그 미국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 들어오잖아요.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 죽는데요. 그래서 분노의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분노의 사회. 그래서 노숙자로, 자기들도 처음부터 노숙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었을까. 살다 보니까 어떤 큰 어려운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고 노숙자 상태가 되어서 이제 길거리를 헤매고 아니면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는, 좀 약간 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잘 적응해서 재활된 상태에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가? 뭐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시설들이, 그 서비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숫자를 이제 넘어버렸대요. 이제 숫자가 너무도 많아져 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이 시장이 있잖아요. 흑인 시장이 이번에 흑인 그 여성 시장이 이제 LA 시장으로 당선될 때 이분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 중에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노숙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분 취임하시고 지금 3만 명, 4만 명이 더 늘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다른 지지층들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쟁이, 무능력자,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취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그런 곳들은 그래서 이런 저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 다 이 사람들 때문이야. 뭐 LA의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하철을 이야기하는데 뉴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뉴욕 시장도 지금 흑인인데 노숙자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길 위에 있던 노숙자들을 단속을 쭉 한다고요. 근데 이 단속을 해서 어디 보호소 같은 곳에 가서 뭐 재활 가능하게끔 이렇게 쉼터 같은 시설을 해서 보금자리 같은 거를 제공해주는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가주세요. 왜냐면 지금 쉼터 같은 시설도 더 이상 많은 노숙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노숙자들은 다 어디로 가나? 지하로 간다고요. 그러면 그 미국 지하철역 있죠? 뉴욕에 있는 지하철역.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개통된 시기가 좀 최근이어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좀 설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도시 다른 어떤 구조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환승역 같은 것들, 우리가 가고 싶은 곳들을 가면, 오늘도 제가 이제 홍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홍대를 딱 오니까 내려서 내가 가고 싶은 곳들 다 연결성 있게 참 잘 해놨잖아요. 근데 미국 지하철은 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920년대, 그 10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 문제가 뭐였나? 뉴욕 지하철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뭐 터널도 뚫고 뭐 철도, 역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 다른 민간 회사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1번 라인은 어떤 회사, 2번 라인은 어떤, 3번 라인은 어떤 회사. 그래서 그 터널이나 그 역 구조, 철도의 어떤 그런 크기, 폭, 이런 것도 다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운영하는 그 열차의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플랫폼이 달랐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1940년대 이후에 다 통합이 되기는 했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그때 만들어졌던 시스템들은 그대로 똑같이 갔다고요. 그래서 미국 지하철과 우리나라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 지하철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고 해도 귀국 각 역마다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월하게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능한데, 미국은 귀국이 안 맞대요. 맞지 않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은 하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 여기 맞춰주고 저기 맞춰주고 하면은 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막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가 막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스크린도어 설치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하루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와서 스크린도어 설치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자들이 다 지하로 갔죠. 그럼 이 노숙자들은 다 어디에? 청사로 들어가면 역 안에, 그리고 역 승강 쪽 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겠죠. 아니면 미국 지하철은, 뉴욕 지하철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자고 싶으면 그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자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발생하는 뭐 범죄,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스크린도가 설치 안 돼 있으니까 요즘엔 그런 사고들 많대요. 그냥 밀어버리는 승객들을 그냥 철도 안으로 이제 밀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숫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나? 그래서 참 지하철 문이 열리면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총을 대량 난사를 하고 또 도망간다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불 지르고 나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100년이 넘은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그 지하철 차량 그 자체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차량이기 때문에 냉방시설, 냉난방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덥다. 그리고 미국 지하철은 취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이렇게 음료수 먹고 하던 거를 다 어디다 버리나, 그냥 그 지하철 아니면 그 플랫폼 바깥에 그냥 선로에다가 그냥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지하철이 미국 하수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럼 그 음식물이 다 버려져 있으면 쥐한테는 좋죠. 그래서 가끔씩 무슨 그 유튜브 영상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막 지하철 타고 있는 승객 머리 위로 막 쥐가 지나가고, 그래서 그 쥐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이라면 뭐 강남역 같이 뭐 강남역 지하철 뭐 지하상가를 가면은 쇼핑도 할 수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면은 이거 뭐 백화점도 연결되어 있고,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지하철 탑승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서 서비스 이용하는 그런 정도 목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들고, 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자, 미국은 그 자동차 문화의 중심이죠. 자동차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관리 같은데 그 유지비나 어떤 그런 세금들이 많이 투자가 되지,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가 많이 되지, 이런 대중교통 시설 있죠. 이거는 미국 주류들이 쓰고 있는 시설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프라이어리티가 이쪽으로는 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수에 관한 그런 것들도 계속 늦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하철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지하철이 너무도 낙후가 돼 있고 조금 위생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지하철 문화는 무엇이 있나요? 한국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그 외국 학생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일종의 한국이 가고 싶으면 그 유튜브 영상으로 안내 음악 듣는데요. 그 빵빠레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할 때 무슨 뭐 우리나라 그 안내 그 음악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국악이 나오잖아요. 국악. 그 국악 음악을 들으면 그 지하철 탈 때의 어떤 기분 좋았던 그런, 너무도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추억이 떠올려진대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서 그 음악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음악은 국악으로 돼 있고 빵빠레가 나오잖아요. 부산은 뭐가 나올까요? 부산 지하철은 그 지역에 맡기는 갈매기 소리, 그 항구 뱃소리가 이렇게 빵빵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용했던 지하철이 다 깨끗하고, 그리고 안내 방송 같은 것들도 다국어로 우리는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내해주는 그 음악마저도 승객들을 정말 고려하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내보내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상당히 너무도 재밌고 좋은 그런 추억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외국인 교환학생 여학생이 한국 사람들은 안 훔쳐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이제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한테 프랑스 여학생인데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살던 소감은 어땠나 그러니까 좋았대요. 듣던 대로 너무 좋았고, 너무 오고 싶었던 한국 K-팝. 그 학생 바로 옆에 있던 학생은 저도 몰랐는데 K-팝 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댄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 춤이 너무도 추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홍대를 와서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인스타에 자기 춤추던 영상을, 아니 수업 시간에 그렇게 다소곳하고 조용하던 여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춤을 하여튼 그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 프랑스 여학생이 지하철을 탔는데 4호선을 탔대요. 4호선 라인 넘버 4라고 하니까 4호선을 탔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지갑을 잊어버렸지만 언젠가는 이 지갑은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지갑이 오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삶은 다 좋고 다 좋은 한국이었지만은 이런 일도 절대로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는 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지물 보관소 이런 데 가봤냐 하니까 가봤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한국도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겠지. 근데 그 학생도 그러듯이 대부분에서의 어떤 시간은 너무도 좋고, 어떤 게 그렇게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또 말했던 것 중에 제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지하철이라는 거죠. 지하철 깨끗하고 좋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지 다 데려다 줄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지하철이 되게 저렴하다고. 그리고 그 미국 지하철 시스템은 그 LA에서 쓰고 있던 교통카드 뉴욕에서는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경기도 수도권에서 쓰고 수 있는 거 부산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합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잘 갖춘 그런 차이점도 있는 것 같다. 한국과 미국 지하철의 편리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국 지하철은 공중 화장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웬만하면 폐쇄를 한대요. 왜냐면 너무 더럽게 쓰니까 청결을 제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리고 또 그런 지하철의 화장실을 계속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처럼 정말 확실하게 청결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를 감당할 선이 넘어버려가지고 그 화장실도 우리하고 정말 큰 차이가 난다. 특히나 이제 지하철도 그렇지만은 미국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화장실 볼일을 보러 갔더니 매캐한 냄새가 처음에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마리화나 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약 냄새. 그 안에서 이제 마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혹시 미국에서 이 고속버스 같은 거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고속버스 화장실을 웬만하면 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고속버스 안에도 그 로비가 그 대기석 기다리고 있는 대기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대기석들 중에서도 그 보안 요원들이 주로 상시로 지나가는 그런 지역 곳에만 항상 앉아 있고, 그 보안 요원 눈에 띄지 않는 구석된 그런 곳에는 웬만하면 앉아 있지 말라.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왜냐면 밖에 나가면 마약하는 분들,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안전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거는 지키고 고속버스를 이용하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유지, 보수, 지원이 우리보다 덜하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미국 지하철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게 우리는 뭐 일반 버스, 우등버스, 이제는 프리미엄 버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버스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미국은 뭐 제가 버스를 여러 번 탔었는데 타면 화장실이 뒤에 있는 것까지는 편해서 좋은데 그럼 뒤쪽에 가면 냄새도 좀 그렇죠. 근데 그 시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타는 우리나라 고속버스하고는 그 청결도나 이런 것들이 비교 안 될 정도로 조금 좀 덜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행기 타라.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웬만하면은 비행기 타고, 그리고 지하철, 미국, 뭐 특히 이제 뉴욕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뉴욕은 워낙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잘 타고 큰 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는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고 다니라.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배우고 살았잖아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어떤 공적인 공간에 나갔을 때 나 때문에 남한테 줄 수 있는 그 피해 같은 거를 절대 주면 안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자라와서 그런지 남한테 좀 피해 주지 말자.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항상 배우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하철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 지하철에 없는 노약자석 따로 있고 장애인석도 따로 있고, 우리는 심지어 임산부석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임산부만 앉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임산부석도 그래서 가끔 좀 화가 나요.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저 앉아 계시지?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도 우리는 그 다 잘 녹여 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미국인들도 남에 대해서 개인주의라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이런 식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라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 안에도 잘 반영이 돼 있지 않나. 미국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닌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역만 해도 이게 좀비의 도시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마약 이러면은 예전에는 뭐 뽕? 헤로인이라고 하죠. 히로뽕이나 아니면 뭐 대마초 뭐 그런 마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비가 되는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어떤 마약을 사용하냐면 이제 펜타닐이라는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어느 정도의 어떤 약 효과를, 효능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는 헤로인의 거의 50배 정도의 약효를 발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극적이고 이게 뇌에 큰 손상을 일으켜 가지고 신경 마비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펜타닐이라는 그 합성 마약입니다. 합성 마약의 효능이 몇 시간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이 약효가 떨어지면은 금단 현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극되는 그 약효를 더 증가시키고 지속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펜타닐이라는 약, 그 합성 마약 플러스 그 자일라진이라는 그 동물성 진통제가 있어요. 근데 이 동물성 진통제는 사람한테는 투여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동물한테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으로도 자유롭게 구매가 이제 가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두 약이 합쳐지면 이 환각되는 그 상태가 이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성 마약인 진통제였는데 동물성 진통제인 자일라진을 함께 복용을 해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역만 해도 마약 약물 남용 때문에 사망하는 거의 한 80% 정도가 그런 펜타닐 플러스 그런 합성 마약을 함께 복용을 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2023년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46.6%가 가정 구성 중에 한 명이라도 약물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미국인들이 약물 중독 문제 때문에 마약, 특히나 이제 펜타닐 같은 그런 약물 중독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의 마약 문제가 급격히 확산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오피오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오피오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게 그 오피오이드라는 큰 덩어리면 그 한 부분이 펜타닐이에요. 오피오이드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가 1990년대 이후에 그 펄듀 파마 같은 제약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돼요.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는 마약 중독성도 낮고 그렇게 위험성도 크게 없어서 정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진통제가 합법적으로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이 됐어요. 환자들한테. 그런 정신적으로 약간 질환이 있다거나, 원래 오피오이드는 그 말기 암 환자 있죠. 이런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의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투여가 되는 건 상당히 자극적일 수 있겠죠. 이런 약들이 일반 약으로 많은 수백만 명의 미국 환자들한테 이제 처방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미국 정부가 이거 안 되겠어. 사람들이 중독이 되네? 원래는 중독이 안 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처방을 금지를 시켜요. 이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여기에 중독된 상태가 돼버렸고, 그러면 그 약을 더 이상 처방을 받지 못하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 같은 그런 마약성 진통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가 뭐냐? 이 합성 진통제라는 게 뭐냐면 합성 마약인데, 이 재료들을 아주 싸게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바닷가 쪽이잖아요. 항구 쪽이고 이쪽으로 뭐 잠수함을 태워서 보내든지 배를 태워서 보내든지 그 마약 카르텔의 조직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리고 이 제조 비용도 아주 저렴하게 거의 헤로인 생산의 10배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싼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줌으로써 쉽게 중독되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합성 마약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그런 마약 조직들이 알 하나에 뭐 2불, 3불 아주 싸게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럼 알 하나가 그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그 펜타닐 2mg 정도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시사량이 높은데 그 정도로 자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약 하나 팔면 이 사람들이 중독이 되면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이게 재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그 약을 좀 해독시킬 수 있는 그 약이 이제 날록손이라는 약인데, 이제 그 날록손이라는 약을 거의 한 50만 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 뭐 노숙자들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2023년부터 이렇게 계속 좀 노력을 해오고 있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해결 안 될 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미 수백만 명이 중독이 돼 있어 해독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요소들하고 다 결합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보통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도 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요. 근데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실직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비자발적 노숙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노숙자가 됐습니다. 근데 노숙자가 되었다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그 상황 자체가 이 개인을 갖다가 심하게 정신적으로 조금 황폐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마약 조직들이 펜타닐 같은 마약을 이제 유통을 시켜요. 그렇게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졌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상황이 또 훨씬 좋아지겠습니까? 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펜타닐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중독성 자체가 심각한 정도고 극단적이에요. 중독성이라는 게 너무도 극단적이가지고 한번 중독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치 2025년 6월 기준의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펜타닐 관련 사망자가 30% 정도 감소했대요. 그 왜 이렇게 감소를 많이 했나라고 봤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들이 펜타닐에 많이 마약 중독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세대가 계속 지나가면 이제 새로운 세대, 10대, 20대가 계속 새로운 세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30대, 40대, 50대 중독된 사람들에 비해서 요즘의 10대, 20대 미국 젊은이들은 그 하도 자기들도 그 펜타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일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걸 맞으면 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점점 청소년층, 10대층, 20대층에서는 이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두드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이어져 나간다면 펜타닐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해독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다만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불법 마약을 유통시키는 이 유통망 있죠. 이게 너무도 견고하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되게 조화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따로따로 산다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마약 공급책들이 공급망을 두드러지지 않게,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그거를 제대로 조용하게 유통시켜주는 그런 조직들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면 펜타닐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될 수도 있는,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책적 한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 마약과의 전쟁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처벌해서 나아진 게 있었나? 계속 마약 문제는 계속돼 왔고, 지금도 이제 펜타닐과의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그 사람들 다 처벌하면, 근데 이 중독된 사람들이 어마어마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범죄화 시켜버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듯이 그거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왜 저렇게 하고 살고 있지?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 펜타닐 문제라는 게, 중독 문제라는 게 영상에서 보이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의 문제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그 정도로 오피오이드 중독돼가지고 마약 문제 때문에 고생했던 미국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너무 혐오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제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라고 고민하는 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마약 중독자, 우리는 뭐 약이 하듯이 사회적인 낙인이 있죠. 근데 자꾸 그런 낙인만 찍어서 이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켜 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낙인, 또 다른 어떤 범죄화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좀비 중독자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치료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한 주사기 이용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펜타닐 복용을 주사를 투여를 해서 했는데, 이 사람한테 투여하고 똑같은 주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투여하고, 길거리에 어떤 마약 중독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의 문제가, 감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역까지 만들어 둘 정도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그 펜타닐 중독된 사람들이 주사기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요즘엔 담배 형식으로, 피는 형식으로 한대요. 왜냐면 자기들도 투여하는 형식으로 맞으면은 이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담배 그 마리화나 피우듯이 잠시 기분 좀 하이하고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있어서 펜타닐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가 적어진 게 아닐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미국 사회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까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너무도 수익이 막대하게 창출되는 하나의 큰 시장이니까 거래상들 입장에서도 불법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이나 그거를 넘어서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투자나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투입하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그 미국 도심지 있죠. LA 도심지 거기에 지금 노숙자들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보다 더 나은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